가사가 아름다워서 한참을 곱씹게 되는 곡들이 있죠. 오늘 모실 분은 앵콜 요청 금지, 유자차, 사랑한다는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 이 밖에도 많은 마음을 울리는 아름다운 곡들을 쓴 분입니다. 얼마 전에 첫 산문집을 출간하셨습니다. 열심히 대충 쓰는 사람의 저자, 브로콜리 너마저의 윤덕원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윤덕원입니다. 아유, 잘 오셨습니다. 지난 7월에 오은 시인께서 중요한 정보를 주고 가셨는데, 네. 윤덕원님이 산문집을 열심히 준비 중이시라고 덕분에 저에게 이제 출간하자마자 이렇게 모실 수 있었습니다. 어쩐지 정보가 빠르더니. 아, 그렇습니까? 그런 네. 또 사건이 있었군요.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요새는? 저는 이제 책 출간을 하고, 네. 책 관련해서 이런저런 인터뷰나 스케줄들이 많이 생겨서 예전보다 좀 더 바쁜 일상을 보내게 된 것 같습니다. 밴드 일정도 계속 있기 때문에 네네.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바쁜 시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사실 첫 책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첫 음반 낼 때처럼 되게 설레고 좀 긴장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저런 만남이나 인터뷰 같은 것들도 되게 즐겁고 설레고 약간 긴장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뭐랄까, 그동안에 수많은 창작물을 발표해 오셨잖아요. 네. 이것도 똑같이 어떤 창작물을 발표하는 건데 다른가요, 느낌이? 글쎄요. 창작물이라는 공통점은 있겠지만 이게 책과 음반이라는 것은 또, 네. 또 많이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을 이번에 준비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어떤 점이 다릅니까? 사실 기본적으로 그것이 전해지는 수단이 좀 다르잖아요. 그럼요. 네, 수단에 따라도 수단과 형식이 달라지면 거기에 따른 메시지도 달라지는 것 같고, 그래서 준비하는 방식이나 전달하는 방식도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완전히 새로운 영역에 들어온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군요. 네, 그러다 보니 이제 누구나 그렇지만 익숙하지 않은 곳에서 생기는 생경함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긴장감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신선한 자극으로 다가오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 책과 음악이라는 수단의 차이에서 오는 메시지의 차이를 책에는 어떻게 반영하셨나요? 일단 사실 책이 원래는 제가 잡지 연재를 했던 내용이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원래는 음악 에세이로 제가 2주에 한 번씩 연재를 했던 글들이 많이 있는데 한 2년 정도 연재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돌아보니까 음악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했지만 생각보다 그 창작, 만드는 일에 대한 이야기 자체를 하고 있는 글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의도한 건 아닌데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제가 그것들에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천착하고 있던 시기였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 스스로를 오히려 돌아보게 되셨네요? 내가 그랬구나, 이렇게? 그렇죠. 이게 이것도 다른 것 같아요. 단행본과 연재도 결이 달라서 네. 참 재밌는 게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다른 방식으로 작업할 때 나를 되돌아보게 되는 거죠. 음악을 할 때 가사를 쓸 때 나도 되돌아보게 되고, 연재는 이랬지만 또 한 권의 책으로 묶는 과정을 통해서 나는 이런 글을 썼고 이런 생각을 해왔구나라는 것들을 정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되게 놀라운 경험이었죠. 스스로가 안 해본 생각도 많이 하시고 안 해본 경험을 많이 했다라고 느끼시나 봐요. 이번 책을 내는 과정을 통해서. 그렇죠. 또 새로움이 있죠.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네. 제가 최근에 또 많이 했던 생각 중에 하나는, 이제 저도 음악 밴드 활동을 오래 좀 했잖아요. 10여 년 하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20년 됐잖아요. 20년은 결성한 지, 그러니까 완전 아마추어 때부터니까 저 좀 부끄럽긴 합니다만, 이제 하면서 내가 이 일을 주로 하고 오래 하면서 좀 더 능숙해지고 성숙해지는 면이 있는 반면에, 또 거기서 오는 좀 약간의 지루함 같은 것? 이런 반복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것들을 도전하면 거기서는 또 초보자가 되지 않을까? 그럼 초심자의 어떤 그 설렘이나 혹은 급격한 그 학습 커브, 이런 것도 있을 것 같고, 초반에 확 올라오는. 예, 그렇죠. 그리고 또 초심자의 행운 같은 것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최근에는 이제 항상 새로운 것들을 조금씩은 시도해보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늘 해오던 것들을 능숙하게 하는, 이제 조금은 익숙해지고 성숙한 사람이 되는 동시에 무엇인가의 초보자가 되자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네. 그때 이제 출간 제안이 온 거죠. 딱 맞아떨어졌네요. 어떻게 보면. 인연이 진짜 잘 맞았던 것 같아요. 네. 사실 책이란 게 좀 부담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좀 그렇죠. 네, 뭐 뭔가 내가- 책 내는 사람들은 나랑 다른 사람인 것 같고 좀 그렇잖아요. 이렇게 많은 내용을 내가 쓰다 보면은 내가 막 부족한 모습도 막 드러나고 드러날 것 같고. 우리가 말 많이 한 다음 날 후회하는 것처럼. 네. 이제 그래서 저도 항상 책이라는 것에 대해서 멋있다고는 생각하지만 좀 이건 어려울 것 같아, 두려울 것 같아라고 생각했는데 아까 얘기한 그런 것들과 맞물려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제안을 주셔가지고 너무 좀 이게 잘 맞아 떨어졌던 것이죠. 그럼 그동안은 책을 내가 언젠가는 쓰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는 건가요? 출간 제안을 받고 미팅까지 했던 적도 있었어요. 예전에? 네. 네네. 그리고 이제 그 제안들도 너무 감수하고 좋았는데 그때는 그런 부담감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시간이 지나고 지금쯤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도전, 초심자가 되는 그런 경험을 계속 해보자 이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이것들이 시간 지나면서 좀 사람이 부드러워지는 과정인가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좀 예전에도 출간 미팅까지 했었다면 네. 사실은 해볼까 하는 생각이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때하고 지금의 그러니까 어차피 윤덕원이라는 내가 달라진 거지 않습니까? 내가 달라졌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하셨나 보네요. 달라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달라지는 것이 네. 내가 어떤 분기를 택해서 네. 나는 원래 A를 갔지만 갑자기 B로 갔기 때문에 달라졌다라기보다는 내가 1의 시점에서 10의 시점으로 가면서 달라진 시간 축상의 변화가 저에겐 컸던 것 같아요. 재밌는 말 많이 쓰십니다. 시간 축성의 변화. 뭐 A 포인트에서 B 포인트가 아니라 하나하나 변해가는 그 과정 안에 있다. 네, 제가 뭐 이걸 할지 저걸 할지 뭐 음악을 할지 뭐 글을 쓸지에 대한 그런 뭐 네. 분기에서 선택해서 네. 달라진 것이 아니라 그냥 나로서 가는 길을 가다 보니 시간은 많이 지났고 거기에 따라서 나의 모습도 달라져 있구나라는 걸 느낀 거죠. 좋습니다. 우리 하나씩 한번 짚어볼게요.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마추어 팀으로 결성하신 것부터 시작하면 20년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처음에 그러면 그냥 친구들끼리 놀다 만든 건가요? 이제 대학생이 돼서 저는 네. 이제 음악 동아리 들어가서 노래패에 네. 들어가서 네. 활동을 하다가 자작곡을 만드는 일이 노래패들 재밌구나라는 걸 한참 유행이었죠. 예. 느꼈었고요. 그래서 이제 군대를 재전역을 하면서 네. 이제 나도 밴드를 만들어서 내 음악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때 이제 주변 친구들과 결성을 한 게 이제 브로콜리 너마저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첫 번째 결성한 밴드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럼 그 팀이 그 학교 노래패 친구들인 거예요? 노래패 친구들이 주축이 돼서 했었고 그랬군요. 그 뒤에 멤버가 조금 바뀌긴 했죠. 네. 근데 여기서 거의 뭐 윤덕원 님이 역할을 많이 맡고 있어요. 제가 그 가사를 많이 쓰고 노래도 네. 거의 다 쓰고 있긴 한데 그렇지만 제가 또 저희 팀의 역할이 되게 많다고 볼 수는 없긴 해요. 그 각자 역할대로 좀 나눠져 있긴 합니다. 그래도 이제 가사가 좋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좀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좀 으쓱하긴 하죠. 가사는 윤덕원 님이 하시는 거고. 네. 그러니까 작사, 작곡, 베이스, 보컬까지. 네, 그렇습니다. 네. 보컬은 제일 많이 하시는 분은 누구시죠? 제가 제일 많이 하고 있긴 한데요. 그렇군요. 이게 뭐 보컬리스트로서의 어떤 그런 사명감이나 능력치보다는 네네네. 저희 팀원들이 다들 좀 내성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점점 노래에 대한 것들을 떠넘기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제가 이제 맡아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밴드에서 베이스 연주자가 보컬하는 경우가 흔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드물죠. 그런데 또 되게 멋진 그런 연주자들이 있긴 한데 그래요? 엄청 잘하는 사람이 극소수 있는 것 같고 저는 사실 베이스 플레이가 그렇게 대단히 막 엄청 막 화려하고 뛰어난 실력을 가진 건 아닌데 이제 그 상황에 맞춰서 가다 보니까 지금은 그래도 저희 노래를 하면서 네네. 노래를 하는 데는 큰 문제 없는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우님께서 목소리가 너무 좋으세요. 브로콜리 너마저 노래 정말 좋아하는데 어떤 글을 쓰실지 책도 궁금해집니다. 감사합니다. 하셨고요. 올리비아 전세 아이디가 올리비아 전세네. 올리비아 전세님 멋집니다. 라고 남기셨고요. 산수국님이 새로운 도전 전문가이시기도 하네요. 3301님 내성적인 멤버들 사이에서 덕원님의 MBTI는 무언가요? 멤버들이 전부 내성적입니까? 저희는 다 내향형이고 네. 저도 내향형이고 저희 멤버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상위 10% 정도의 내향인들인 것 같은데요. 그럼 MBTI는 다 I로 시작하겠네요. 전부 I입니다. 전부 I고, 저도 이제 저희 팀 초기에는 진짜 이제 멘트나 이야기하는 것들, 무대에 선 모습들이 되게 좀 쭈뼛쭈뼛 거렸거든요.
근데 정말 시간의 힘이라는 것이 무서운 게 그런 식으로 어쨌든 계속 활동을 하다 보니 조금씩은 다들 좀 유들유들해진 면도 있긴 합니다. 네. 저는 아까 라디오 하기 직전에 윤덕원님 들어오셔서 저희하고 인사하고 얘기하실 때 아이라고 전혀 상상하지 않았거든요. 정말요.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정말 많은 노력 끝에 사회화가 되셨구나. 그런 생각도 했어요. 면도 있을 것 같고 네. 사실 저희 준비하면서 들어왔을 때는 모든 제작진과 DJ님께서 되게 편하게 맞아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분위기가 제가 잘했군요. 분위기가 좋았다. 역시 내가 잘하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아이고, 예, 농담입니다. 자, 그러면 곡들 얘기를 좀 해보면 처음 이제 곡을 쓰고 활동을 했던 게 20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그때 느꼈던 우리나라 사회나 그때 느꼈던 나의 감성이나 고민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뭐 지금도 이어지는 그런 고민일 수도 있고 감성일 수도 네. 있고 지금은 전혀 뭐 관계없는 그런 고민이나 감성일 수도 있고 혹은 그 노래를 듣는 누군가와 연관이 돼 있을 수도 있고 안 돼 있을 수도 있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쓴 어떤 가사 또 내가 여기에 어떤 감정을 담으려고 생각하고 노력했던 거 이걸 누가 공감해 줄 때 엄청 짜릿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정도로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이게 네. 저의 가사 스타일상 외부와의 어떤 적극적인 조응이 있는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네. 예를 뭐 어떤 사건을 보고 내가 깨달아서 혹은 느껴서 뭐 글을 썼다던가 네. 이런 것이 있는 것은 아니고 사실 조금 더 내면으로 저는 들어가면서 썼다고 생각을 해요. 내면으로 들어가면서 그것들을 이 말은 어떤 말일까? 어떤 의미가 있고 나는 지금 이런 감정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들을 또 반대로 돌아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공감했다라는 것보다는 저의 곡이 전달돼서 누군가의 마음속에서 또 해석이 되었다는 것이 저는 되게 기쁘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해석인가요? 그것은 이제 그의 맥락 청취자의 맥락에서 해석이 된 메시지인 것이죠. 네. 그래서 저랑 같은 것을 느꼈다고 기뻐한 것은 아니고 그들이 충분히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떠올리고 혹은 뭐 회상하고 혹은 새로운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게 만드는 메시지를 잘 만들어서 던졌다는 것이 저는 되게 기쁘더라고요. 근데 뭐 같은 것을 느꼈는지 다른 것을 느꼈는지는 제가 알 수가 없죠. 일단은. 그것보다 그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럼요. 그리고 이제 저의 쓴 메시지, 글이 가치가 있다는 것은 그것이 누군가에 가서 더 많은 어떤 그 정보, 감상 이런 것들을 불러일으켰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반응들, 이게 좋았고 나에게 이런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이런 얘기들이 너무 기뻤던 거죠. 그런데 저 같은 감정을 느껴서는 아닌 거예요. 그게. 그러면 그분들이 새롭게 해석을 하고 새롭게 받아들였던 그거를 나중에 뒤늦게 들었던 적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나는 이래서 좋았고 네네. 이것은 이런 느낌 같았다라는 평을 본 적이 있죠. 그래요? 거기서 어떤 부분은 제가 만들 때 느꼈던 것과 비슷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어떤 부분은 그분만의 상황에 따라 좀 다른 것도 있고 물론 저도 이제 지금은 좀 희미한 부분이 있지만 그때 제가 생각한 것과는 좀 다르게 해석했던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는 그것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그때 나와 지금의 나는 다르니까. 그리고 그 말을 만들어 보내는 나와 받아들이는 당신은 다르기 때문에. 재밌습니다. 그 관점이 아주 재밌어요. 그러면 그 관점에서 책도 다르게 해석하셨을 것 같아요. 책을 쓰는 행위도 이거를 이런 느낌을 가지고 이런 느낌, 이런 감정을 써내는 나와 그걸 누군가가 읽고 새롭게 받아들이고 새롭게 해석하는 것과 다르다고 생각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곡은 제가 그런 것들을 깎고 다듬어서 멜로디에 맞는 어떤 그 조각으로 네네네. 만들어내고 네. 그것이 어떻게 하면 잘 전파될까 쉽게 얘기하면 압축의 과정 이런 것들을 거쳤다고 하면 그 뒤는 제가 조금 덜 신경 써도 되고 잘 전달만 됐다면 오케이다라는 마음이었는데 이 줄글이 되면서는 그 정보량이 늘어나다 보니 그런 식의 어떤 제가 생각했던 그 메시지의 어떤 전달과는 좀 다른 느낌으로 뭐 결도 다르고 어떤 그 담고 있는 내용도 많이 달라지고 훨씬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제가 그 부분이 좀 약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요? 네. 그게 약하다고요?
네, 안 그럴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네네네.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려웠고, 이제 책을 쓰거나 하는 것에 있어서 좀 두려움이 많았던 것 같아요. 자, 그 두려움 속에서 쓴 이번 책, 열심히 대충 쓰는 사람. 네. 소개해 주시죠. 네, 열심히 대충 쓰는 사람이라는 책이고요. 이 표제는 열심히 대충이라고 얘기했습니다만, 이제 쓰는 사람이란 말이 또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네.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제가 이제 어떤 시기를 살면서 썼던 글들인데요. 제가 쓰고 만들고 창작하는 과정에 대한 자신만의 생각이 좀 많이 담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쓰는 것이 나의 쓰는 방식인가? 나의 쓰는 어떤 그 행위인가 생각했을 때, 되게 꽤 열심히 해왔구나. 하지만 동시에, 조금은 대충 해야겠다. 조금 느슨하게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건 미래군요. 사실 그런 생각을 이 글을 쓸 때 했으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그런 마음이 내재화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잘 쓰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동시에 조금은 느슨하게 써나가자라는 이야기가 저희 핵심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쓰는 사람이 아니어도 생각을 해볼 만한 포인트인데요. 그것은 그렇긴 해요.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 말하는 사람이라면 네. 내가 말하는 모든 그 소리와 이런 것들을 신경 쓰기 시작하면 사실 말하기 어렵잖아요. 그럼요. 내용을 중요시하고 말하는 상대방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중요시하는 것과는 좀 다르잖아요. 다르죠. 그렇지만 더 잘 말하고 싶어서 발음을 더 잘하고 싶고 뭐 주스로홍도 잘하고 싶고 이제 그런 마음을 품다 보면 또 이제 너무 긴장돼서 말을 잘 못하게 되는 것처럼 네. 조금 우리가 자유롭기 위해서는 약간의 더 잘하기 위해서는 자유롭기 위한 틈이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유롭기 위한 틈. 좋습니다. 여러분도 자유롭기 위한 틈이라는 거에 집중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부분이 이 제목 중에 첫 번째 줄 열심히 대충이라는 포인트하고 연관이 될 것 같아요. 열심히하고 대충은 좀 안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고 저도 네. 글 쓰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열심히와 대충이 뭡니까? 대충이라는 말이 사실 그 대강을 추려서 하는 것이다라는 정의를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는 대충 하면은 설렁설렁 무슨 건성건성 국어학자하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뭐 좀 그 성실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이제 많이들 생각을 하고 실제로 저도 그런 에피소드가 있거든요. 네. 책에도 써 있지만 좀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바람에 좀 오해를 샀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사실 중요한 것만 추려서 가는 거니까 사실 그렇게 나쁜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네요. 꼼꼼하게 모든 걸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급할 때는 그리고 꼭 필요할 때는 정말 필요한 것만 챙겨갈 수 있다면 그것도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대충이라는 말에 부정적인 뉘앙스를 걷어내고 우리가 뭔가를 더 오래 하기 위해서 더 꾸준히 하기 위해서 혹은 좀 자신을 지켜가며 하기 위해서 때로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것만 추려서 가고 디테일들에 대해서는 조금 잊어도 되지 않을까?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로 준비했던 것 같고요. 그런 대충을 가지고 우리는 되게 열심히 할 수도 있다. 결코 두 개를 다르게 놓을 수 있는 뭐 배치되고 함께 있을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좀 질문을 제기하기도 한 거죠. 뭔가 제대로 된 실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만약 내 실력을 10만큼 발휘하고 싶으면 네. 내 진짜 실력이 10이면 네. 있는 힘껏 노력해야 다 발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내 실력이 30이면 네. 3분의 1만 발휘해도 10을 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겠죠. 이걸 대충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 기본 실력을 30까지 키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뭐랄까요. 에너지의 양 혹은 뭐 실력의 양으로 따지면은 예비 전력을 좀 가지고 있는 상태로 예비 전력. 움직여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제 어떤 상황에서는 예를 들면 절벽을 건너뛰는 멀리뛰기 선수가 있다고 하면 네네. 전력을 다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뛰어야지 닿을락말락 하다고 할 때 네. 그 전력을 통해서 이제 그 한계 도전하는 것도 하나의 방식이겠죠. 하지만 우리의 삶과 인생에서 생각해 봤을 때는 그 정도면은 안 뛰고 좀 충분히 뛸 수 있는 데를 계속 뛰는 일들을 반복해야지 더 멀리 뛸 수 있지 않을까요? 예.
그러니까 왜냐면 1m만 뛸 수 있는 애가 1m짜리 절벽에 도전하지 말라 이거네요. 왜냐면 우리 창작의 과정에서 더를 하다 보면 창작을 하는 분들 가운데서는 더 완벽 혹은 이제 최선을 다하는 것에 몰두하다 보면 다음번 뛸 힘을 상실하는 경우도 저는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렇게 해서 이만큼을 뛰었어 하는 어떤 성공 사례가 많은 것 같고요. 근데 성공과 실패를 떠나서 그냥 한 사람으로서 창작자로서 실제 인간으로서 봤을 때는 내가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되지? 라고 한다면 저는 한 80%만 뛰고 너무 무리한 것은 하지 않고 그리고 뛰기를 반복한다면 결국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 시간을 통해서 더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실제로 저가 이제 음악적으로 뛰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음악을 시작했는데 가능한 선에서 어떻게든 오래 할 수 있는 그리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방식을 선택해서 지금 자신을 돌아보면 좀 놀랍기도 하거든요. 그 처음 시작할 때 저를 봤을 때. 그래서 저는 뭐 엄청난 그 성공 사례, 최선을 다하고 모든 걸 걸어서 도전했어. 이런 것들로 좀 이런 것들을 포장하고 싶진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뭔가를 새롭게 도전을 하면서 목표를 완벽으로 잡기보단 네. 그 완벽으로 가고 있는 과정으로 잡아도 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네요. 그렇죠. 과정에 충실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나? 이런 것이고 결국 이제 성공 사례가 아닌 일종의 실패 사례 혹은 실패를 극복하는 사례에서 교훈을 얻는 것과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여러분 이 책 궁금하시죠? 윤덕원님의 책 열심히 대충 쓰는 사람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샵 0302 문자메시지로 사연 보내주시면 3분 선정해서 우리 윤덕원님께 라디오 끝나고 바로 사인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자, 이 책 얘기를 좀 더 해보고 싶은데 책 중간중간에 노래 가사를 실어서 이 작가가 음악을 만드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좀 잊지 않고 하게 됩니다. 기념 음원도 만들고 가사도 넣고 책이긴 한데 음악을 비중있게 구성을 했어요. 혹시 그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은 지금 제가 쓸 수 있는 좋은 것들을 다 갖고 오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편집자님께서 저희가 음반이나 음원을 낼 때 소개 글로 썼던 것 중에서 이것은 되게 좀 괜찮다라고 좀 꼽아주신 것들을 함께 싣기도 했고요. 이 책의 OST라는 개념도 최근에 얘기가 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책이 나올 때 함께 음악을 작업하기도 하고. 근데 저는 이제 저자로서 저도 이제 음악을 하니까 되게 이거는 괜찮은 방법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하지만 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그렇게 막 집중해서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제 거의 마무리될 때쯤에 제목도 정해지고 나서 그때쯤에 그러면 생각했던 노래를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제목처럼 조금은 대충 했는데 공연 리허설 때 그냥 기타 치면서 만들어서 이제 좀 소박한 그 기타 반주와 노래로 만들어서 노래를 완성했고 거기에 이제 출판사 직원분들과 함께 코러스를 넣었는데요. 그거 되게 흥미롭고 재밌었던 작업입니다. 그렇게 기념음원 그렇게 만들어진 거군요. 그래서 제가 사무실에 갔어요. 네. 점심시간에 방문해서 출판사 회의실에서 녹음을 이제 마이크 들고 가서 같이 했습니다. 그래요. 재밌습니다. 왜냐면 이런 시도도 재밌어요. 출판사 직원분들이 일종의 책을 만드는 팀이잖아요. 그럼요. 저도 밴드를 오래 해왔고 그 팀워크나 같이 만드는 사람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들이 좀 각별한데 사실 또 책 만드는 분들과는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분들 자체가 그걸 처음 해봤을 거예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저에게도 되게 흥미로웠고 참여하신 분들도 되게 즐거워해서 아주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좋습니다. 음악을 한 곡 듣고 싶은데 저희가 선곡을 부탁드렸습니다. 네. 어떤 곡을 선곡하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열심히 대충 쓰는 사람이라는 동명의 이번 책과 함께 나온 음악을 이 기념 음원. 네. 골라왔습니다. 한번 같이 들어볼까요? 네. 좋습니다. 열심히 대충 쓰는 사람 윤덕원 with 세미콜론 출판사 직원들입니다. 열심히 대충 쓰는 사람 함께 감상하셨습니다. 3747님 브로콜리 넘어져 윤덕원님 라디오 DJ 때도 좋아했는데요. 이제 책까지. 책에 살면서 모든 양쪽이 둥근 면봉 같은 말만 할 수는 없기에 내가 뱉은 말이 언젠가 나를 찌를 거라고 생각한다. 삼키는 것은 이어져 있는 것 같다. 라는 글이 있네요.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3529님은
대충의 사전적인 뜻을 새로 알게 된 시간입니다. 뒤늦게 합창단 활동한 지 5년인데 듣는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이더라고요. 제 목소리를 제대로 내는 게 요즘의 고민이라 마냥 즐겁진 않아요. 열심히 대충 마음으로 지치지 않게 계속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라고 소감 남겨주셨습니다. 굉장히 깊게 느껴서 남겨주신 글들이에요. 자, 이 말,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얘기하기를 가사를 쓰는 건 내 감성이고 이거를 해석하는 건 또 다른 사람의 느낌이라고 하셨잖아요. 살면서 모든 양쪽이 둥근 면봉 같은 말만을 할 수는 없기에 내가 뱉은 말이 언젠가 나를 찌를 거라고 생각한다. 삼키는 것은 이어져 있는 것 같다. 저는 이걸 들으면서도 저만의 해석이 막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정말요? 네. 그렇지만 이건 제 해석이고 네. 덕원님은 무슨 생각으로 이 말을 쓰신 건가요? 저는 그 양쪽이 모두 둥근 말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이를테면 누군가를 칭찬을 해도 네. 사실 이제 뭘 그렇게까지 꼬아서 듣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 과연 그게 온전히 칭찬일까에 대한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좋은 뜻으로 하는 말도 네. 이를테면 야 너 오늘 되게 얼굴이 좋다 네. 라고 하면 되게 일반적으로 엄청 좋은 말이고 그냥 편하게 큰 문제 없이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그럼요. 하지만 그래? 그럼 내가 평소에는 안 좋았다는 거야?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어떤 뉘앙스나 상황에 따라서 네. 그럴 수가 있고 어떤 말도 온전히 정말 그 좋은 뜻으로만 받아들이지 않고 약간 부정적인 면이 있을 수가 있다는. 그래서 심지어 이제 어떤 것을 좀 비판하거나 네. 혹은 분석하는 말 같은 경우는 더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까 같은 경우는 뭐 기분적인 느낌, 분위기적인 것 같은 느낌 때문에 뭐 생기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 뭐 마이크로 어그레이션이나 약간 이런 개념 같은 걸 적용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제가 막 이를테면 이건 좀 아닌 것 같아라고 얘기할 때 정말 그 말을 하면서 정말 그 메스처럼 딱 그 내가 담고자 하는 의미만 담아서 줄 수 있냐면 그렇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만큼 다 이야기를 해야 되나? 느낀 만큼, 생각한 만큼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이거를 꼭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 상황이 있을 때 그런 생각을 하면은 좀 서늘한 거죠. 참 받아들이는 사람의 해석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예. 저도 오늘 딱 이 라디오 오고 나서 네. 저희 PD님한테 딱 그 말을 했어요. 오늘 얼굴 좋아 보이시네요. 그랬더니 저분이 저 살쪘어요 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전혀 그 얘기가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정말 좋은 의미로 해도 쉽지가 않은 경우가 있는데 네네네. 또 이제 그렇지 않고 어느 정도는 그래도 좀 약간 좀 각이 있는 말을 한다고 했을 때는 이거 조심스러워지는 거죠. 그렇지만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요. 이야기를. 예. 네. 그렇다면 계속 이제 말하는 거, 쓰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이런 생각이 너무 골똘하면 또 쓰기가 힘들어지겠다. 말하기도. 그래서 항상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긴 호흡의 산문일 때도 당연히 이걸 걱정을 하고 네. 이럴 가능성이 있는 거지만 이걸 막 노래 가사는 굉장히 함축했었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더 그 가능성이 올라가지 않나 싶어요. 맞습니다. 그런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이 사실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건 정말 완벽하게 잘 썼어라는 느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그건 있어요. 이 정도면 너무 훌륭해. 이까지는 있어요. 근데 완벽하다고 생각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써놓고 나서 뿌듯할 때 없습니까? 저는 사실 제가 발표한 노래들에 대해서는 네. 그래도 어떤 가사나 이런 부분이 충분히 어느 정도 퀄리티를 만족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저는 이제 과락을 면하고 혹은 이제 어떤 정도의 수준을 이제 득했다. 어떤 수준을 넘어섰다에 대한 확신은 있어요. 그걸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제가 만든 것의 아래쪽을 단단히 하려고 좀 노력을 하고 위쪽은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위쪽은 랜덤이고 네. 아래쪽은 실력이다. 그러니까 뭐 이게, 바닥 라인을 계속 올려야 된다. 그러니까 그렇죠. 제가 어떤 그것을 만드는 입장에서 제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은 바닥 라인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오. 콘텐츠 창작자로서 전 100% 동의합니다. 그렇죠. 네, 네. 우리는 일단 기본을 계속 올리는 거고. 네. 대박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 맞습니다. 아닌 거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신뢰가 이제 협업하는 사람들과의 어떤 신뢰를 쌓는 것이고, 혹은 청취자, 혹은 감상자와의 신뢰를 쌓는 것이다. 좋네요, 라고 생각을 좋네요.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좀 우리가 어겼을 때는 좀 지탄을 받기도 하고, 뭐 실망을 이제 자아내기도 할 수 있겠죠. 그 브로콜리의 너마저의 노래를 보면서 가사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제목 자체가 네. 벌써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뭐 제목이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사랑한다는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 네. 보편적인 노래.
이웃의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요 아이디어들이 너무 좋거든요. 지금 제가 짧게 말한 것만으로도 아마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많은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이런 아이디어는 도대체 어디서 얻으시는 건가요? 글쎄요. 아마 그 내용을 쓰다 보면 나오는 말들이 주제가 되고 그것이 제목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주제가 내용 안에 함축되어 있는 핵심이 제목으로 나오게 되는 경우가 있고, 네. 이게 최대 공약수라고 할 수 있는 네. 부분이 있고, 최소 공배수라고 해서 완전 그 모든 걸 함축할 수 있는 더 큰 범위의 제목이 있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중간은 안 됩니까? 잘 그쪽 양쪽 끝이 더 잘 되나요? 물론 있는데 네네. 저는 약간 그 두 가지 방식으로 이제 시각을 해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전혀 좀 크게 상관이 없고 안에도 나오지 않는, 그러니까 노래 가사에도 등장하지 않는 단어지만 그것이 이 노래의 전체를. 맥락 전체를 아우르고 그렇다고 했을 때는 또 매력이 있는 것 같고, 어허. 혹은 많이 나오고 핵심적인 구절이 된다면은 그것도 되게 좀 매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약간 완전 바깥이나 완전 안쪽을 아우르는 제목을 쓰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읽어드린 네. 제목이 딱 그러네요. 사랑한다는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 굉장히 좁게 쓰신 거고 네. 보편적인 노래는 굉장히 넓게 쓰신 거고 그렇죠. 예.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어떤 특정한 것으로 더 포커스를 넓혀서 그 작은 걸 하나 건드렸을 뿐인데 그 도미노처럼 모든 것이 다 이어지는 그런 류의 가사한 말도 있잖아요. 제목 중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좀 뭐 이웃의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이런 것도 이게 무슨 말이지 하지만 이제 그 제목을 시작으로 해서 멜로디가 가사를 따라가다 보면 이런 내용이구나. 예. 왜 그 소설 같은 것도 첫 문장이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첫 문장 때문에 밤을 새죠. 그리고 이제 어떤 첫 문장들은 사람들 기억에 엄청 남아있기도 남죠. 하고요. 네. 그런 첫 문장 같은 느낌이 노래에서는 제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볼 때도 있어요. 유튜브로 치면 썸네일인 거네요. 되게 뉴미디어에도 정통하시군요. 많이 보고 삽니다. 네, 저는 그 생각을 많이 못 해봤는데 네. 딱 그 적확한 비유인 것 같아요. 책에 실린 앨범 소개문들도 아주 멋집니다. 잊어야 할 일은 잊어요의 소개문 중에 일부를 읽어드리자면 잊어야 할 일은 잊으라는 주문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잊지 말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영원히 잊히지 않는 일도 노래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무수히 흩날리는 시간 속에서 흔들리면서도 조금 더 천천히 사라지는 것들이 있겠죠. 그 아름다운 것들을 위해서 잊어야 할 일들은 잊을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읽어주시니까 되게 아름답네요.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아나운서가 읽기라도 잘해야죠. 이 소개문은 네. 잊어야 할 일은 잊어야 할 일은 잊어요라는 노래를 좋아했던 사람들도 이 소개문을 보고 나면 다시 노래를 들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사실 너무 다시 읽는데 되게 좋았어요. 저도. 그래요. 네. 사실 이런 모든 생각들을 먼저 하고 곡을 쓰는 것은 아니라 막 쓰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나온 것들에서 또 이제 파생되는 어떤 이야기인 생각인 경우들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거를 우연히 잘 잡았을까 하는 그런 다행스러운 마음도 있고, 그리고 이제 노래가 한번 나오고 나면 이건 내 손을 떠난 거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계속 그 노래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 가사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도 해석될 수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함께 나누는 것만으로도 사실 그 노래가 이미 나와 있는 거지만 더 풍성해질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지금 이제 아까 제목도 좋다 말씀 주시고 가사가 되게 좋은 것 같다 말씀도 많이 해주시는데, 그것들이 이제 함께 듣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덧붙여 주시는 말들에서 거기에서 좀 비롯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글을 계속 이제 노래에 대한 글을 쓰기도 하고, 경험담, 감상을 나누기도 하고, 저 스스로가 이 노래를 계속 부르면서 이제 그 노래를 부르는 상황에 맞춰서 떠오르는 생각들을 함께 나누는 것들이 다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정말 그렇게 해석이 다르다. 물론 개인별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시니까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네, 궁금합니다. 잊어야 할 일은 잊어요. 저는 이 곡을 처음 들었을 때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어쩔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집착을 하지 말라는 걸로 받아들였어요. 그 당시에 저의 상황도 있겠지만,
그래서 왜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 가운데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당연히 그 일이 잘 됐으면 좋겠죠. 네. 근데 그 일이 잘 되는 데에 나의 역할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의 역할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다른 사람의 역할은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거는 이제 냅둬야 되는데 네. 결과에 집착을 하기 시작하면 그게 못 냅두거든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안달복달하게 되죠.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예, 네. 그 저도 어렸을 때 그랬었고. 근데 그걸 어느 순간에 그건 노차가 돼서 지금은 많이 편해지고 달라졌는데 그렇게 생각이 변해갈 무렵에 이 가사를 처음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잊어야 할 것은 잊어요가 놓아야 할 것은 놓아요로 저는 들어서 그래 내가 어쩔 수 없는 것들은 신경 쓰지 말자라고 마음 먹게 도와줬던 곡이에요. 그러니까 잊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네. 자신만의 생각을 갖고 있으셨던 것이 노래와 또 결합이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깨달음을 제가 주셔서. 제가 감사합니다. 무슨 저희 요가 스승님 같아요. 깨달음을 주는 그런 가사입니다. 너무 기쁘네요. 네. 아, 그래요? 그렇습니까? 네. 그럼요. 감사합니다. 창작자이시기 때문에 이 나의 생각, 나의 삶, 나의 사고방식, 나의 어떤 개념 이런 거를 활용해서 창작을 내가 했을 때 그게 퍼져나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받아 일으키게 하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넘어서 그들만의 생각을 또 하게 하고 이게 진짜 엄청 뿌듯한 일이잖아요. 놀라운 일이죠, 진짜. 네. 놀라운 일이기도 네. 하고요. 근데 그런 그 마음, 곡을 쓰는 마음 이거를 이 책에 굉장히 자세하게 담아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신기한 게 그 사람마다 쓰는 원동력이 다른 것 같아요. 어허. 예. 혹은 뭐 만들거나 보여주는 원동력이. 네. 어떤 분들은 그냥 자기 만족에 가까운 분도 있을 수 있고. 있어요. 네. 생각 이상으로 다른 사람 신경 안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있어요. 예. 그리고 어떤 분들은 반대로 누군가에게 뭐 좀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엄청 크신 분도 있어요. 예. 있죠. 저는 그 중간 어딘가에 있는 것 같은데, 자신에게로 좀 수렴할 때 오히려 마음이 좀 고요했던 것 같아요. 이걸 해서 어떤 반응이 있겠지, 어떻게 상대에게 좀 보여야지, 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듣고 인기가 있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많아졌을 때는 좀 어려웠던 것 같고, 이것도 다 고요한 자신의 어떤 그냥 인생의 일부다, 나의 걸음걸이 중에 하나다, 그냥 하나하나 잘 만들어보자, 이런 마음을 했을 때는 조금 가벼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발걸음걸이가 계속 남는다고 생각하면 좀 부담이 있었죠. 그래서 더 많이 만들어야 하냐, 더 잘 만들어야 하냐, 이런 것들이 저에게는 한때는 되게 큰 고민이었던 부분도 있어요. 이 콘텐츠 제작자들이 이제 그런 거에 좀 많이 빠지잖아요. 요즘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많이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압박이 있고, 네, 이제 콘텐츠를 만들고 뭐 유행하는 걸 해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한 압박이 있는데, 저도 한창 그런 것들 좀 빠졌던 때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돌아보니 의미 있는 진한 발자국을 남기기 위해서 노력하고, 남겼던 발자국에 후회하지 않고 그것들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더 거기에 걸맞게 살자가 어느 정도는 지금 이제 마음속에 자리 잡힌 것 같아요. 참 멋진 생각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열심히 대충 쓰는 사람이라는 책을 펴낸 브로콜리 너머저의 윤덕원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제 책이 나왔으니 네. 한동안은 또 책 홍보 활동으로 바쁘시겠습니다. 책 홍보 활동 외에도 2025년에 어떤 계획이나 목표를 가지고 계신지요? 사실 저는 이제 연말에는 새로운 음악을 작업을 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요. 네네. 생각보다 그 책 만들고 이후에 책 얘기를 하는 시간이 또 많아지면서 새로운 음반 작업은 내년으로 미루도록 하고. 그렇습니까? 네. 사실 원래는 올 초에 저희 개인 앨범도 작업을 하려고 그랬는데. 네. 그것도 이제 좀 곡은 다 만들었지만 좀 미뤄지게 되었고요. 지금은 이 책에 대한 얘기를 더 많이 하고 싶다. 그리고 늘 해왔듯이 음악을 함께 부르고 들려드리는 일들을 연말까지 꾸준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스케줄이 쫙 지금 차 있습니다. 그렇군요. 책 네. 홍보 관련해서. 네. 알겠습니다. 2025년에 멋진 일들 많이 이루어내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초대석 브로콜리 너머저 멤버이자 산문집 열심히 대충 쓰는 사람의 저자 윤덕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완벽하지 않은 채로 발표된 노래가 계속해서 불러주는 사람에 의해 완성되는 것처럼 조금 느슨한 마음으로 오래 곁을 지켜 서서히 완성하는 건 내가 가장 잘하는 일이다.
윤덕원님의 산문집 열심히 대충 쓰는 사람 속의 문장 남겨드리면서 끝곡 띄워드립니다. 잊어야 할 일은 잊어요. 브로콜리 너마저. 이 곡과 함께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한석준이고요. 여러분 오늘 하루 열심히 대충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11시 문화시대에서 기다리겠습니다.